진짜 죽을래요? 자, 정말. 아, 진짜 왜 그러세요, 정말. 일단은 내려갔다 오시면 시간 부족하시니까 빨리 가져가. 에이, 정신 차려야지, 그치? 응. 자, 그러면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우리 8번, 9번 하기 전에 그냥 가장 베이직한 문제인 1번 문제 하나 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1번 문제 볼 거고, 얘들아, 내가 이거를 졸았나봐. 뭔가 PDF 편집을 잘못했는지 갑자기 2번이 나와야 되는 자리에 얘 3번이 나와 있는 거 있죠? 그치? 그거는 삭제해주세요. 이해되세요? 1번 뒤에 이렇게 갑자기 얘 3번 있잖아. 그치? 이거 잘못 삽입된 거야. 잘못 삽입. X 해줘. 그래서 잠깐 우리가 1번 문제 하나 보고, 그 다음에 이제 8번, 9번도 조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1번 문제 당연히 27번이라서 미분 때려가지고 여러분들이 해도 돼요. 그렇게 해도 돼. 당연히 다음에 정석으로 풀 때 그렇게 풀 거야. 근데 우리는 오늘 차수 논리를 배웠으니까 얘를 또 그런 관점에서 볼 수도 있다라는 거 확인을 좀 해보기 위해서 1번 문제 하나 넣어놨어요. 알았죠? 그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에서 뭐라 그랬었냐면 최고차함계수가 1인 3차 함수 fx에 대해서 자, 함수 gx라는 친구를 f2의 x제곱 더하기 2의 x제곱이라고 뒀다라고 돼 있죠? 자, 그런데 이제 딱 보자마자 gx라는 친구는 합성함수로 표현된 녀석이네 라는 거는 느껴지실 겁니다. 자, 그쵸? 자, 어떤 친구들끼리 합석한 거야? 겉함수는 fx 더하기 x라는 친구고 속함수는 2의 x제곱.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되는 거 맞지? 그래서 우리 이 두 녀석의 합성함수로 인해 gx가 저렇게 만들어졌구나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를 보니까 y는 gx에 0,g0에서의 접선이 x축이고 라고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 gx가 역함수 hx를 가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 문장이 뭘 의미하는 문장인지 이해되세요? gx라는 곡선이 0이라는 지점에서 접하려면, 그치? 접하려면 뚫고 접하든지 또는 둥글게 접하든지 이 소리잖아. 맞아요? 그런데 g가 뭘 갖는데? 그러면은 뚫어야 돼? 아니면 안 뚫어야 돼? 뚫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뚫으면서 접해야 된다는 소리니까 뭐야? gx라는 친구는 0이라는 지점에서 3중분 포인트 가진다는 소리네. 이 소리네요. 자, 됐나요? 3중분 포인트 가지네. 이 소리 맞아? 여기까지 따라왔어? 자, 그러면 이제 끝났습니다. 자, 왜 끝났냐면 잘 봐. 여러분들 지금 속함수 볼게요. 속함수 2의 x제곱. 자, 우리 2의 x제곱은 증가함수입니다. 제 말 이해되시죠? 자, 증가함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절대로 2개 포인트나 3개 포인트 이런 거 없어요. 자, 지수함수니까 접하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 이런 지역들은 다 그냥 1차로 인식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2x제곱은 모든 지점에서 다 1차 포인트밖에 안 가져요. 자, 제 말 이해되셨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친구를 합성해가지고 3중근이 가져진다라는 소리는 무슨 뜻이야? 너가 3차 포인트가 있다 이 소리예요. 자, 제 말 이해돼요? 왜? 우리 합성함수에서 차수 논리 어떻게 한다 그랬어? 속함수의 차수와 겉함수의 차수 곱해준 게 그 지점에서의 포인트 차수가 된다 이 얘기 했었잖아. 그치? 그러니까 니는 1차니까 니는 3차가 돼줘야 G라는 친구는 3중근 포인트가 나올 수밖에 없다 이 소리라고요. 자, 제 말 이해됐어요? 그래서 얘는 분명히 3중근 형태일 거야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 겉함수가 0에서 3중근 포인트를 가진다는 소리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 친구가 X는 0에서 3중근 포인트를 가져야 된다는 소리니까 얘는 0에서는 1차고요. X는 0이라는 지역에서 1차 포인트고요. 얘는 1이라는 함수값을 내뿜고 있으니까 얘가 1에서 3중근 포인트를 가져야 된다 이 소리죠. 자, 제 말 이해돼요?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 끝났습니다. 자, fx 더하기 x라는 친구는 뭐다? x-1의 세제곱꼴이다. 끝. 됐어요?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이제 h' 팔값 계산해 줄 수 있죠.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차수 논리로 풀어줄 수 있다. 좀 이해돼? 무슨 뜻인지? 됐지? 우리 저번 시간에 한 거 나 다시 안 설명할 거야. 알았죠? 그러니까 다시 복습해. 잘 이해 안 되면 오케이.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8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제 당연히 8번도 이계도 가진다 그랬으니까 두 번 미분해가지고 잘 하면 돼. 그치? 8번도 두 번 미분해가지고 뭐 열심히 풀어도 돼. 정석으로 풀어도 나와. 하지만 뭐 오늘은 차수 논리를 했으니까 차수 논리 관점에서 이 친구를 어떻게 풀 수 있는지 또 고민해보겠다. 이 소리예요. 자, 그래서 8번 문제도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미적분은 어쩔 수 없다. 다양한 방식으로 풀 줄 알아야지 솔직히 제한 시간 안에 풀지 아니면 힘들어요. 자, 우리 죄송해요. fx가 실수전 채집합에서 이계도 함수를 가진다 했으니까 당연히 f2'까지 존재한다는 소리고 뭐 두 번 미분 가능하다는 소리죠. 그치? 그러니까 미분 가능한 함수일 거야. 괜찮아? 자, 그랬을 때 우리 두 상수 a, b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a 곱하기 2의 b제곱값은? 이라고 문제에서 물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가번 조건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5제곱 더하기 f3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라는 친구가 ln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2분의 5 이렇게 되어 있네요. 됐죠? 그러면 이제 보면은 우리 요 f라는 친구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건데 f 말고도 직선이 있으니까 직선은 당연히 이항시키고 싶잖아. 그치? 그래서 요 친구는 제가 이항을 바로 시킬게요. 그래가지고 마이너스 ax 더하기 b 이렇게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됐죠? 오케이.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거 보자마자 딱 합성함수구나 라는 게 느껴지시죠? 자, 어떤 친구랑 어떤 친구 합성했냐면 x5제곱, x3제곱이라는 겉함수와 f라는 친구의 속함수를 내가 합성한 거구나 라고 생각해 줄 수 있는 거 맞아? 괜찮아? 오케이. 자, 그런데 여러분들 겉함수는 정확하게 알잖아요, 지금. 그치? 자, 이 친구는 여러분들이 어떤 녀석이냐면 x세제곱으로 묶이는 녀석이기 때문에 0에서 3중근 포인트를 가지면서 이제 증가하는 함수겠구나 라는 것도 우리가 바로 이해해 줄 수 있겠죠? 그쵸? 그러니까 오케이, 이 친구는 x는 0에서 3중근 포인트를 가지는 녀석이야. 일단 여기까지는 우리가 체크를 해놨어요. 자, 됐죠? 오케이. 자, 그 다음 이제 나본 조건 봐야죠. 자, 나본 조건에서 뭐라고 돼 있었냐면 f-3이랑 F3이랑 곱했을 때 0보다 작대. 이게 뭐 말하고 싶은 거예요? 수투 공부했으면 바로 얘기해야지. 뭐라고? 뚫고 지나간다. 그치? 그러니까 사이값 정리죠. 그치? 사이값 정리죠. 마삼과 3 사이에 분명히 어떤 한 지점에서 F는 0이라는 함수값을 가진다. 이 소리잖아. 자, 제 말 이해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친구 보면은 분명히 FC가 0인 C가 존재해. 어디서? 마3과 3 사이에서. 자, 제 말 이해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 C라는 지점에서 속함수는 0이라는 함수값을 내뿜는데 0이라는 함수값을 겉함수가 이어받았을 때 반드시 무슨 포인트가 생긴다고? 3중근 포인트가 생기겠구나. 이 생각해 줄 수 있는 거 맞아요? F라는 친구는 어차피 이계도도 가지니까 미분이 되기 때문에 모든 지점에서 최소 1차 이상이야. 자, 제 말 이해됐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얘는 최소 1차 이상이고 그 다음에 이 친구는 함수값을 0을 가지는 지역이 있기 때문에 그걸 이어받았을 때 이 친구는 3차수가 되는 거니까 최소한 3K 이상, 그러니까 3 이상의 차수를 가지는 녀석이야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겠죠. 자, 됐죠? 자,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 친구 이제 요걸 보면은 그러면 이 친구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3중근 포인트 이상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소리잖아요. 자, 제 말 이해되셨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이 친구를 봐야 되겠죠? 요 LN이라는 요 친구. 자, 근데 요 친구 여러분들 그리실 수 있으시죠? 요 정도 혹시 안 되나요? 요거. 그리실 수 있죠? 그치? 우리 X라는 친구를 마이너스 무한대로 보냈을 때도 여기 진수가 무한으로 가니까 발산. 그치? 그 다음에 X가 무한으로 갈 때도 이 친구는 발산. 그 다음에 이 친구 극점 좌표 우리 한번 확인해 주시면은 아마 나오실 거예요. 그치? 2x 얼마야? 2x 더하기 1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뭐 이렇게 나오실 것 같아요. 여기까지 괜찮지?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그림이 뭐 대충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라고. 자, 제 말 이해돼요?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그려진 그림에다가 내가 직선을 그렸을 때 3중근 포인트 이상이 나오려면 뚫으면서 통과하는 친구로 직선을 그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제 말 이해됐어요? 좁하게 그려봐. 좁하게 그리면 안 되지. 내 말 이해돼? 뚫으면서 접하는 그런 상태로 그림을 그려줘야 되는 거니까, ax 더하기 b라는 친구는 어떤 녀석일 수밖에 없어? 변곡 접선일 수밖에 없어. 뚫으면서 접하려면. 자, 제 말 이해됐어요? 이렇게 변곡이 되는 지점에서만 우리가 접선을 그었을 때 이렇게 뚫어버리면서 접할 수 있는 거니까. 됐죠? 뭐 이런 친구들도, 이런 지점들도, 이런 것들도 가능하죠. 그치? 그래서 ax 더하기 b라는 친구는 이 두 점의 변곡 접선 중 하나가 될 거야 라는 것까지 캐치해 주시면 돼요. 자, 됐나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문제에서 뭐라 그랬었냐면 F'2가 0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두 개의 변곡 접선 중 F'2가 0보다 큰 걸 만족하는 변곡 접선이 정답이다. 이 소리예요. 자, 제 말 이해됐어요? 그게 끝이야. 이해돼? 그래서 사실은 이제 나는 이제 이런 8번이나 9번 문제에서 합성함수가 너무 잘 보이면 저 합성함수가 반드시 어떤 포인트를 가져줘야 될까? 그것부터 좀 보는 편이에요. 이건 무조건 3중근 포인트를 가져야 돼. 그럼 좌변이 3중근을 가지면 우변도 3중근을 가져야 돼. 그럼 우변이 3중근을 가지려면 얘네 둘이가 어떤 관계여야 될까? 뚫어야 되겠군. 그럼 뚫으면서 접하려면 변곡 접선이겠군. 끝. 이렇게 된 거예요. 자, 뭔 소린지 이해됐어요? 오케이. 안 어렵지, 그치? 이해되죠? 오케이. 자, 그 다음 9번도 봅시다. 9번도 쉬워. 9번은 심지어 그냥 너무 대놓고 합성함수야. 그치? 그쵸? 너무 대놓고 합성함수니까 우리 9번 문제도 또 같이 한번 풀어봅시다. 저 이거 지워도 될까요? 8번? 그래서 오히려 과거의 합성함수 문제보다 최근의 합성함수 문제가 더 쉬워요. 사실은 과거의 합성함수는 차수 논리뿐만 아니라 좀 미세한 어떤 지역적인 것까지 물어봤다면 최근의 합성함수 문제들은 솔직히 차수 논리로 좀 딸깍대는 면이 있어가지고 진짜 딸깍, 그치? 차수 논리 한번 쓰면 당연하지 이렇게 되는 게 있어가지고 그래서 오히려 이제 나는 체감 난이도가 사실 쉬운데 근데 여러분들은 모르면 당연히 어렵죠. 두 번이나 미분해야 되고 거기서 또 생각해야 되고 그치? 뒤지지. 그쵸? 자, 일단은 우리 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9번에서 문제에서 뭐라 그랬었냐면 fx라는 친구가 이제 gx 마이너스 탄젠트 x인가? 탄젠트 gx 이렇게 돼 있나요? 자, 이렇게 돼 있죠. 그럼 너무 딱 또 보인다. 합성함수인 거. 그치? 자, 겉함수는 x 마이너스 탄젠트 x 이렇게 들어가실 거고요.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속함수 같은 경우에는 gx가 될 거야. 라는 거. 됐지? 자, 그러면은 우리 겉함수는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겉함수의 특징은 조사해 주셔야 돼요. 그쵸? 오케이. 자, 그러면 x 빼기 탄젠트 x라는 친구 여러분들이 미분해 보시면은 이 친구 1 빼기 시컨트 제곱 x잖아. 자, 제 말 이해되시죠?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는 우리가 사실은 이제 탄젠트 제곱 x라고 생각해도 되는 거 맞지? 그치? 그러니까 이 녀석의 도함수 자체가 0 근방에서 접하고 있는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제 말 이해돼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증가했다가 잠깐 멈칫거렸지만 다시 증가한다 이 소리잖아요. 그치? 그림 모양이. 그래서 이것도 3중근 포인트를 가지는 친구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줄 수가 있겠죠. 자, 제 말 이해돼요? 탄젠트 x라는 친구가 0이라는 함수값을 가지는 지점에서마다 다 3중근 포인트를 가질 거야. 내 말 이해되지? 오케이. 자, 그러면 탄젠트 x라는 친구는 당연히 0이라는 함수값을 뭐 0, 그 다음에 파이, 그 다음에 2파이, 그 다음에 3파이 이럴 때마다 다 0이라는 함수값을 가지니까 제 말 이해되시죠? 0, 파이, 2파이, 3파이 이런 지점마다 다 3중근 포인트를 가지는 녀석일 거야 라는 어머 급했나 봐요. 자, 그렇죠? 죄송? 그치? 미쳤나 봐. 자, 마이너스 탄젠트죠? 죄송해요. 아무튼 이렇게 그려지는 거니까 감감. 그쵸? 당연히 감수죠. 그치? 미쳤나 봐요. 그치? 먹방이나 찍을까요, 그냥? 그치? 안 될 것 같아. 그냥 수학 나보다 수학 잘하는 사람 세상에 많고. 그치? 뭐 대학교 갔을 때 저는 사실 제가 고등학교 때 좀 천재인 줄 알았어요. 이제 재수가 없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내가 무용을 했다가 공부를 했는데 꽤 성적이 이제 좀 잘 나왔거든?
이제 시작하고서 이제 좀 한 1년 정도는 계속 이제 4사 찍다가 이제 2학년 때 3등급 나오고 3학년 때 2등급 나왔는데 수능에서 3등급 나오고 그래서 다시 재수했지만 아무튼 내가 공부한 만큼 성적이 잘 오르니까 나는 내가 천재인 줄 알았어. 근데 이제 선생님이 이제 대학교를 가가지고 느꼈던 게 뭐냐면 세상에 미친놈이 많구나. 진짜 씨바 미친놈이 많구나. 그리고 우리 집에 미친놈 한 명이 또 있어요. 제 동생인데 이제 의대 공부를 하잖아. 그럼 그 새끼는 맨날 여자친구랑 이제 놀다가 집에 이제 11시쯤에 들어와가지고 시험 공부한대. 그래가지고 한 8시간 밤새고 그 엄청난 책 그거를 다 봐. 그 시험 보면 한 10등 안에 들어. 그래서 이제 나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냥 약간 지능이 점점 떨어지는 것 같으면 나는 누구보다 잘 먹는 거는 자신 있으니 먹방으로 갈아타야 되겠다 이 생각을 했는데 오늘 좀 그런 순간이 오네요. 네, 이걸 왜 탄젠트 제곱이라고 했을까요? 아무튼 3중급 포인트는 같은 설명입니다. 됐죠? 오케이. 자, 그럼 이제 그림 대충 그려보도록 할게요. 뭐 당연히 탄젠트가 점근선을 가지고 있는 친구니까 당연히 이제 우리 점근선 좀 그려주면서 그림 그려보도록 할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그림 그려줄 거고 그 다음에 우리 미분했을 때 계속 감소하고 있었던 녀석이니까 3중급 포인트는 가지면서 이렇게 감소하는 이런 그림 하나 그려줘야 되고 그치? 그래서 여기는 0,0 지나가겠죠? 그쵸?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파이에서도 3중급 포인트 가지는 거 알고 있어요. 그러면 파이 집어넣어주면 파이, 파이라는 점을 지나면서 3중급 포인트 가지는 거 맞지? 그래서 얘는 살짝 이렇게 위로 올라가지면서 그림 그려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파이, 파이. 됐어요? 그 다음에 하나만 더 그려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사이클은 2파이, 2파이라는 점을 지나면서 3중급 포인트를 가지겠지. 정수 파이 지점에서마다 다 3중급 포인트를 가지니까.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오케이. 그래서 이런 그림 겉함수까지는 그려놨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가번 조건에서 F형은 0이다 라고 주셨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F2 파이는 이제 0이다 라고 주었는데 사실은 요 조건 안 줘도 됩니다. 요거 안 줘도 돼요. 과조건입니다. 과조건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수능에서 좀 더 쉽게 풀라고 출제자가 하나 준 거야. 요거 줬기 때문에 사실 이 문제가 좀 더 쉽게 풀리는 것도 있어요. 차수 논리를 안 써도. 근데 이거 없어도 풀 수 있으셔야 돼요. 알았죠? 자, 그 다음에 우리 나번 조건 보도록 할게요. sin g파이. 이 친구는 0이 돼줘야 된다. 이 소리고. 그 다음에 이제 리미트. x가 무한으로 갈 때 g라는 친구는 2분의 3파이로 가줘야 된다. 이 소리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sin g파이가 0이 되시려면 g파이라는 친구는 m파이라는 함수값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 맞지? 여기까지 따라오셨죠? 자, 그 다음 여러분들 잘 생각해. 얘가 fx인데 fx는 3차 함수잖아. 자, 제 말이 이해돼요? 합성함수가 3차 함수야. 그럼 3차 함수는 뭐 끊어져 있는 지점이 없는 아주 예쁜 연속함수죠? 자, 됐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겠지만 겉함수는 이렇게 점근선을 가지고 있어요. 제 말이 이해돼?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생각을 해야지. gx라는 친구를 이어받아가지고 겉함수가 작동해서 fx를 만드는 건데 gx가 작동될 수 있는 구간은 이런 점근선을 넘어가면서까지 작동이 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gx라는 함수값이 여러분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값을 다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값을 다 가져버리게 되면 이런 지점에서는 함수가 정의돼 안 정의돼? 안 정의되잖아. 겉함수가 정의가 안 되기 때문에. 제 말 이해돼? 그래서 G라는 친구는 점근선과 그 다음 점근선 사이만 놀 수 있는 친구야 라는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F라는 친구는 예쁜 함수가 만들어지죠. 여기까지 따라오셨죠? 오케이. 자, 그랬을 때 X가 무한으로 갈 때 2분의 3파이를 향해 달려가고 있대요. G라는 친구가. 자, 그러면 우리 속함수 G라는 친구는 요 2분의 3파이라는 녀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거니까 이렇게 달려올 수도 있는 거고요. 제 말 이해되시죠? 점점 2분의 3파이를 향해서 왼쪽에서 다가갈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다가갈 수도 있는 거 맞죠? 그래서 둘 중 하나가 되실 겁니다. 자, 여기까지 따라오셨죠? 오케이. 자, 그럼 이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에서 F형이 0이라고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요거 생각을 해줘야 되겠네. 자, 보면은
G라는 친구는 어찌됐든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 가능하대. 거기다가 밑줄 쳐.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 가능한. 거기다가 밑줄. 자, 실수 전체 집합에서 G는 미분이 가능하기 때문에 G는 무조건 최소 1차수 이상을 다 가질 겁니다. 각 지점마다. 자, 그런데 우리 겉함수를 보니까 무슨 포인트를 가지고 있죠? 삼중근 포인트 가지고 있는 거 맞죠? 자, 제 말 이해되세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합성함수인 fx라는 친구는 반드시 무슨 포인트를 가지고 있어야 돼? 삼중근 포인트를 갖고 있어야 돼요. 자, 제 말 이해됐어요? 만약에 G가 이런 식으로 작동했을 때에는 당연히 이제 이런 함수값을 가지는 삼중근 포인트가 나올 거고, G가 이런 식으로 작동해서 만들어졌을 때는 이런 친구를 함수값으로 가지는 삼중근 포인트가 나오겠죠. 자, 제 말 이해되셨죠? 오케이, 그럼 이제 시작해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보시면은 G파이라는 친구가 M파이라고 했으니까 우리 G라는 친구는 이 점근선 사이를 놓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만약에 이쪽 지방에서 G가 놀고 있다고 치면은 G파이로 결정될 수 있는 함수값은 파이밖에 없겠죠? 자, 제 말 이해되세요? 왜냐면 여기가 2분의 파이고 여기는 2분의 3파이니까 2분의 파이와 2분의 3파이에 있는 정수파이는 파이밖에 없으니까. 그치? 그래서 요 케이스일 때는 G파이라는 친구는 파이겠구나 라는 정보 얻어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서 2분의 3파이를 향해 달려오고 있다라고 하면 G라는 함수값은 이 점근선과 이 점근선 사이를 놀고 있는 친구일 거기 때문에 G파이라는 친구는 2파이라는 값을 가질 수밖에 없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다들 따라오셨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fx가 크게 두 종류로 그려지겠네. 자, 이렇게 달려가고 있을 때에는 당연히 그림이 어떻게 그려지겠어? 그냥 이대로 그려지겠죠? 자, 제 말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첫 번째 fx라는 친구는 그림이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야. 됐지? 그리고 파이에서 속함수가 파이를 만들어냈고 그 파이라는 친구를 겉함수가 이어받아가지고 합성함수가 만들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당연히 삼중근 포인트는 파이, 파이실 거예요. 됐나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달려오시는 거니까 당연히 우리 증가하는 그래프로 그려지겠죠? 이렇게 그려지기 시작하는 거니까. 그치? 그래서 증가하는 함수처럼 그림이 그려지실 거고 당연히 여기 포인트는 얼마가 되실 거냐면 우리 G파이가 2파이라는 함수값을 내뿜고 2파이를 얘가 이어받아서 2파이라는 값을 만들어내는 거니까 이 친구는 2파이, 파이, 2파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겠죠. 됐나요? 속함수에다가 파이 넣었을 때 파이를 만들고 2파이를 만들고 그걸 이어받아서 2파이가 나오는 거니까 파이, 2파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됐죠? 됐습니다. 자, 그런데 둘 중 어떤 게 답이겠어요? F0이 0이라고 했잖아. 그치? 그러면 얘들아 여기는 F0이 0이어야 된대. 그러면 0은 여기 있을 테니까 여기가 0,0이라는 소리잖아. 말이 돼? 0보다 파이가 작을 수가 있어? 안 되잖아. 땡. 됐죠? 그래서 이 친구일 수밖에 없다고. 0,0. 됐죠? 그래서 이 그림일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바로 함수식 세울게요. 3참수가 이런 삼중근 포인트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니까 A에 x-파이의 세제곱 더하기 2파이 이렇게 세워주시면 되겠고 근데 이 친구가 0,0 지나가줘야 되니까 대입하면 A값 나오시겠죠? 됐죠? F 구했으니까 이제 답 구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될까요? 자, 그런데 이제 제가 설명을 좀 길어서 이제 얘기가 좀 길어진 거일 뿐 사실 합성함수를 시켰더니 3차함수로 이쁘게 정의되기 위해서는 속함수 gx는 점근선과 점근선 사이에서만 놀아줘야 된다. 근데 g가 2분의 3파이를 향해 달려가고 있으니까 g가 존재할 수 있는 공간은 여기 아니면 여기다. 그 다음 겉함수는 삼중근 포인트를 갖고 있으니까 당연히 합성함수인 3차도 삼중근 포인트 갖고 있어야 된다. 이것만 알고 있으면 사실 식 세우는 게 어렵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문제 풀어주시면 될 것 같아. 넘어가도 될까? F 구했으니까 뭐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바로 구해줄 수 있죠? 됐지? 오케이.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오늘 이제 합성함수의 극대극소 이런 것들 좀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합성함수의 뭐 오목볼록 이런 것들도 시간이 되면은 조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합성함수에서 요즘 가장 많이 나올 수 있는 주제가 X좌표 해석이라고 하는 거, S축이라고 해서 N축의 반대 관점이거든요.
그래서 그 S축이라고 하는 것을 좀 설명을 해야 되는데, 여기는 내가 설명을 했을 때 좀 잘 받아들이는 친구들이 있고, 조금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 S축 예제를 제가 또 주말에 열심히 고민해 볼게요. 알았죠? 그래서 충분히 연습시켜서 모두 S축 작성하는 거 할 수 있도록 한번 연습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죠? 오케이. 자, 그러면 오늘은 아는 내용일 수도 있지만 우리 합성함수의 극대극소랑 그다음에 합성함수의 증가, 감소 여부 이런 거 좀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여러분들이 요거 정도는 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당연히 왜 그런지 알고 있어야 돼요. 자, 일단 하나 써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제가 겉함수를 지금부터 F라고 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속함수를 G라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됐지? 자, 그랬을 때, 자, 우리 겉함수가 증가하고 있고, 속함수가 증가하고 있다. 그 다음에 겉함수가 증가하고 있고 속함수는 감소하고 있다. 자, 그 다음에 겉함수가 감소하고 있고 속함수는 증가하고 있다. 그 다음에 겉함수가 감소하고 있고 그 다음에 속함수는 감소하고 있을 때 그때 합성함수는 어떤 증감을 만들어내는지 다들 바로 써줄 수 있나요? 네, 빨리 써줍시다. 다 아는 친구들은. 이거 고1 때도 배울걸? 고1 때도? 아닌가? 아닌가? 모르겠네. 너무 쉽죠? 자, 뭡니까? 자, 증가랑 증가 합성하면? 증가죠. 그쵸? 자, 그 다음에 증가랑 감소 합성하면? 그치. 감소예요. 즉, 겉함수가 증가하면 속함수의 특징을 그대로 내뿜는다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됐죠? 자, 그 다음, 감소랑 증가 합성하면? 그렇지. 자, 그 다음에 감소랑 감소 합성하면? 증가예요. 즉, 겉함수가 감소하면 속함수의 정보를 거꾸로 대출한다라고 생각해 주셔도 됩니다. 근데 이거는 솔직히 그림 하나 그려보면 너무 당연해요. 겉함수를 제가 증가하는 걸로 그려주시고 겉함수를 제가 감소하는 걸로 그려준 뒤에 속함수의 작동 원칙만 기억하시면 되잖아요. 속함수가 증가하니까 이런 방향으로 작동한다는 거고 그럼 겉함수가 이어받으면 이런 식으로 내뿜는다는 거니까 증가고요. 그치? 그 다음에 속함수가 감소 방향으로 흐르고 있으면 당연히 겉함수에 입력되면 내려가는 구조로 입력이 되잖아. 감소고. 너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치? 그래서 이런 거는 고민 없이 바로바로 대답할 수 있으셔야 돼요. 됐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추가. 자, 우리 겉함수가 증가하고 그 다음에 속함수가 극소일 때. 겉함수가 증가하고 속함수가 극대일 때. 자, 그 다음에 겉함수가 감소하고 속함수는 극대일 때, 그러니까 극소일 때. 그 다음에 겉함수가 감소하고 속함수가 극대일 때. 자, 이것도 바로 대답할 수 있나요? F가 겉함수야, G는 속함수라고 할게. 그럼 합성함수. 다 아는 내용이어도 그치 한번 점검하자고. 자, 대답할 수 있어요? 자, 우리 겉함수 증가하면서 속함수는 A 지점에서 극소 가지고 있으면은 합성함수는 A에서 그치 극소죠. 그냥 쉽게 말해서 증가면 그냥 특징 내뿜는다고. 그치? 그럼 얘는 무조건 극대가 되실 거고요. 얘는 반대로 내뿜는다고. 그치? 그럼 반대가 되겠지. 극대. 그 다음에 여기는 극소. 자, 괜찮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자, 우리 겉함수 F가요. 극대고요. 속함수 G가 감소예요.
자, 그 다음에 겉함수 f가 극대예요. 자, 그 다음에 속함수가 증가예요. 자, 그 다음에 겉함수가 극소를 가져요. 그런데 속함수는 감소하기만 해요. 자, 그 다음에 겉함수가 극소예요. 자, 그 다음에 속함수는, 맞죠? 속함수는 증가예요. 이렇게. 자, 이거 합성했을 때 합성함수는 어떤 특징을 가지나요? 자, 쓸 수 있으면 빨리 씁시다. 자, 썼나요? 자, 그러면 한번 얘기해 주세요. 자, 얘는요? 얘 무조건 극대. 모르시면 쓰시고, 얘도 극대. 자, 그 다음 얘는 극소. 얘는 극소야. 즉, 겉함수가 극대이면 속함수는 어떻게 작동해도 상관없이 무조건 극대예요. 겉함수가 극소이면 속함수가 어떻게 작동해도 상관없어요. 무조건 극소예요. 자, 됐나요? 오케이. 자, 그러면 왜 그런지 알아야 되겠죠? 왜 그런지 바로 이해되세요? 자, 예를 들어서 겉함수가 여러분들 이렇게 극대라고 해봅시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속함수 한번 볼게요. 자, 속함수가요, 여러분들 증가하고 있다고 해볼게요. 증가. 됐죠? 그럼 속함수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면 이 그림 그대로 그려지죠? 그럼 극대 그대로 나오겠죠? 속함수가 감소하고 있다라고 쳐봅시다. 그래도 그림 어떻게 그려져요? 이렇게 그려지죠? 그치? 극대 그대로 나와요. 그치? 극소도 이해되시죠? 오케이. 그래서 속함수가 어때도 상관없습니다. 심지어 속함수가요, 딱 이 겉함수가 극점을 가지는 지점에서 속함수가 극소를 가지더라도, 뭐 극점을 가지더라도 상관없어요. 왜? 이 친구가 입력돼서 겉함수에다가 배출돼가지고 나온 합성함수도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는 거잖아.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는 거니까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는 거잖아. 제 말 이해되시죠? 이렇게 갔다 이렇게 가도 극대잖아. 자, 내 말 이해돼? 지금?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겉함수의 특징은 합성함수도 그대로 따라간다. 이게 되게 본질적인 내용인 거예요. 됐죠?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부터 제가 뭘 할 거냐면, 자, 우리 겉함수가 이렇게 주어져 있고, 속함수가 이렇게 주어져 있다라고 쳐봅시다. 됐지? 자, 그랬을 때, 겉함수와 속함수가 만나가지고 만든 합성함수의 극점 개수를 지금 빨리 계산해 보세요. 자, 겉함수, 여기는 삼중근 포인트예요. 죄송해요. 요거 함수를요, 제가 좀 많이, 속함수를 좀 많이 내려도 될까요? 아이씨. 에이씨. 얘들아, 잠깐만. 그림을 좀 잘못 그린 것 같아. 내가 원하는 그림이 아니야. 미안해. 조금만 수정할게. 여기 삼중근 포인트 이렇게 내려가는 그림으로 그릴 거고요. 속함수를 살짝만. 미안. I'm so sorry. 이렇게 그려볼게요. 됐죠? 네. 했을 때 극점 개수 얼른 구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인강도 추가적으로 듣고 있으면 그 뭐 합성함수의 극점을 판단하는 거는 뭐 겉함수가 극점을 가지는 함수값을 속함수가 갖고 있는 x좌표 또는 속함수의 x좌표 이렇게 외운 친구들도 있을 거야. 그래도 되고요. 만약에 뭐 모르는 친구들은 여기서 파악한 다음에 제가 오늘 설명해 드릴 거예요. 그거 설명 기억하시면 돼요. 알았죠? 자, 몇 개인지 바로 보이세요? 바로 보이면 최고. 아니어도 뭐 어쩔 수 없지 뭐. 차수 논리로도 너무 쉬운데. 차수 논리로도 바로 보일 텐데. 이게 다 차수 논리랑 엮여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보세요. 자, 여기 보세요. 자, 우리 겉함수가 일단은 극점을 가지면 합성함수도 무조건 극점을 가진다라고 얘기했던 거 기억하죠? 그래서 일단 겉함수 극점 이렇게 표시해 놓는 겁니다. 자, 됐죠? 자, 그 다음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속함수가 극점을 가지는데 속함수 극점 가죠? 그러면은 겉함수가 증가하거나 뭐 감소하더라도 어찌됐든 극점 가지는 거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그래서 우리 속함수의 이런 극점 포인트도 조금 체크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시작하는 겁니다. 자, 얘들아, 우리 차수 논리로도 바로 확인해 줄 수가 있는 게 뭐냐면은, 자, 보세요. 겉함수가 이 점에서 이 차수를 가지는 거 맞죠? 제 말이 이해돼? 그러면은 겉함수가 이 점에서 이 차수를 만들어낸다는 것은 속함수가 이 지점의 함수값을 내뿜는, 그러니까 이 친구를 내가 뭐 A, B라고 잠깐 해보면, 됐죠? 이 속함수가 A라는 함수값을 내뿜는 이 두 지점에서는 이 친구를 우리가 지나갈 테니까 제 말 이해돼? 무조건 극점이 만들어지는 거 이해되세요? 이렇게 괜찮아?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여기 지점이 함수값 A를 만드는 지점이잖아. 그럼 여기가 1차고 여기는 2차니까 당연히 2차가 돼가지고 극점. 이렇게 괜찮아요?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여기 지점에서 함수값 A를 만드는 지점이라 이어받아가지고 극점 만들어지는 거잖아? 제 말 이해돼? 그래서 1차랑 2차 곱해가지고 극점 이렇게. 또는 겉함수가 극대나 극소를 가지면 속함수가 어떻게 작동돼도 상관없이 무조건 극대 극소를 가지기 때문에 그치? 우리 겉함수가 극점을 가지는 녀석에서 속함수가 만들어지는 이 지점을 보시면 이 두 지점 만들어지잖아요. 이 두 지점에서는 무조건 극점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돼요. 됐죠? 오늘 말이 왜 이렇게 꼬이죠? 무슨 뜻인지 이해되세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우리 여기 지점도 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 지점에서 겉함수가 극점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이렇게 이어보니까 이런 겉함수의 이 지점과 대응될 수 있는 속함수 지점이 두 지점이죠. 제 말이 이해돼요? 그럼 이 두 지점에서도 당연히 뭐가 만들어지는 거야? 극점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됐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나머지 친구들 체크하겠습니다. 나머지 친구들. 그치? 나머지 친구들도 너무 당연하죠. 속함수가 2차고, 이거 이어받았을 때 겉함수는 당연히 1차일 테니까 1차랑 2차 곱해가지고 당연히 극점 만들어지는 거 맞죠? 이 친구도 극점 그대로 인식돼요. 됐지? 마찬가지로 이 친구도 그대로 극점 인식되는 거 이해되세요? 극점 인식돼요. 괜찮아요? 그 다음에 이 친구도 극점 바로 인식되겠죠? 어차피 2차랑 1차 만나가지고 만들어지는 거니까 이 친구도 극점으로 인식된다고. 이해돼? 그래서 극점의 개수는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개일 거예요. 자, 여기까지 따라오셨죠? 자, 그 다음 여러분들이 극대극소도 판정해 줄 수 있어요. 자, 극대극소도 어떻게 판정해 줄 수가 있냐면 겉함수가 극소이면 속함수가 어떻게 작동돼도 상관없이 무조건 극소라 그랬죠? 자, 그쵸? 여기까지 괜찮죠? 그러니까 여기는 무조건 극소 지점으로 만들어질 거야. 여기까지 괜찮아? 그런데 여러분들 미분 가능한 함수는 극소 다음에 극소 나올 수 있어요? 아니죠? 극소 다음엔 극대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무조건 극대죠. 그지? 그 다음에 이 친구는 무조건 극소죠. 여기까지 따라오셨죠? 자, 이 친구는 무조건 극대겠죠? 여기까지 괜찮아? 그 다음에 이 친구 무조건 극소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친구 무조건 극대고요. 그 다음에 이 친구 무조건 극소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그치? 자, 그래서 사실 우리가 결론을 이제부터 얘기를 하자면 우리 합성함수 f of gx라는 친구의 극점을 찾는 방법은 f라는 함수가
x는 a에서 만약에 극점을 가진다면 겉함수가 극점을 가지면 합성함수도 무조건 극점을 만드니까 즉 속함수가 a라는 함수값이 되게 하는 그 모든 x좌표에서 극점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제발 이해돼요? 겉함수가 극소를 가지면 그 극소 위치를 만들어주는 그 모든 x좌표들에 대해서는 다 극소로 인정할 수 있다. 이해되시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속함수가 극점을 가지는 위치에서는 싹 다 극점을 가집니다. 속함수가 x는 b에서 극점을 가진다면 무조건 x는 b에서 극점 가져요. 즉 속함수가 1, 2, 3에서 극점을 가진다면 합성함수도 1, 2, 3에서 극점 가져. 자, 됐지? 그래서 보통 이제 인강 같은 거 많이 들어보신 친구들은 이제 결론은 알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거거든요. 근데 사실 이 결론도 합성함수 논리 때문에 만들어지는 과정이에요. 이해되셨지? 오케이. 그래서 요거는 조금 이제 기억을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오케이, 좋아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합성함수 S축, X좌표 해석 요것도 조금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엄밀하게 그리는 방법은 조금 설명을 해야 돼. 근데 지금 엄밀하게 그리는 방법을 5분 안에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합성함수 S축이 뭔지에 대해서만 약간 느껴보고, 그 다음에 마무리할게요. 알았죠? 그리고 제가 오늘 우리가 숙제가 너무 없잖아. 그치? 그럼 여러분들 심심할 거 아니야. 아니야? 너무 심심하고. 그치? 선생님 저 미적 여러 번 많이 풀고 싶은데 저 너무 심심해요. 이럴 수 있잖아요? 아니에요? 심심하다는 뜻이죠? 갸우뚱하는 거 보니까 심심하다 이거구나. 그치? 심심하다. 제가 이틀 동안 열심히 만들어서 한 6문항 올려놓을게요. 한번 해보기. 알았지? 6문항 정도만 단톡에 올려놓을 테니까 한번 그냥 재미나게 풀어보세요. 팔짱 끼고 풀 수 있을 정도면은 완성. 아니야? 팔짱 끼는 건 좀 무리야? 무리됐어?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합성함수 S축 X좌표 해석이라고 하는 거 얼른 해보고 그 다음에 같이 가볼게요. 확실히 제가 오늘 밤을 새서 말이 좀 잘 안 나와요. 하고 싶은 말을 좀 제대로 말 못한 것 같아가지고 좀 짜증나는데 이해되나요, 지금? 자, 보도록 합시다. 이게 곧 X좌표를 해석하는 방식이다 라는 건데 요거는 좀 제가 다음 시간에 설명하겠습니다. 그냥 합성함수 S축을 뭐를 얘기를 하는 표현인지만 좀 정의를 하도록 할게요. 우리 N축은 들어봤지? N축은 언제 쓰는 거야? 겉함수 주어져 있고 속함수도 주어져 있을 때 속함수를 원래는 이제 여기가 Y좌표고 여기가 X좌표인데 그걸 90도 회전해가지고 속함수의 함수값이 겉함수의 X좌표로 대응되니까 우리 90도 회전해서 만든 축을 N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죠? 즉 N축은 그냥 보통 뭐라고 얘기를 하는 표현이냐면 겉함수랑 속함수를 알 때 그때 합성함수가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하는 과정, 이게 N축이다 라고 생각해도 괜찮아요. 자, 괜찮죠? 그런데 이제 S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요즘 트렌드가 어떠냐면 겉함수랑 속함수를 주고 합성함수 추론하는 문제를 안 내요. 요즘은 어떻게 내요? 요즘은 어떻게 내? 겉함수 하나 알려주고 합성함수 하나 알려주고 속함수를 물어보거나 이런 게 많잖아요. 지금 우리 8, 9번 문제도 다 그랬습니다. 그치? 그러니까 겉함수를 알고 있고 합성함수를 알고 있을 때 그때 속함수를 추론하는 문제가 되게 많이 나와요. 이해돼요? 그 추론 과정을 보통 S축이라고 이름을 부릅니다. 자, 그런데 어차피 수능 수학에서는 답이 하나여야 하잖아요. 사실은 속함수는 무한히 가능해요. 속함수는 겉함수랑 속함수 합성해서 내가 원하는 합성함수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졸라 많아. 졸라 많은데 수능 수학은 항상 답이 몇 개야? 한 개지. 한 개인 이유가 뭐냐면 거의 대부분 속함수를 뭐로 주기 때문이야? 연속함수로 주기 때문이야. 이해되죠? 그래서 연속함수로 주기 때문에 답이 사실 하나로 결정될 수 있는 거고요. 만약에 속함수가 연속이다라는 말이 없으면은 사실 S축
추론해가지고 이 속함수가 어떤 모양일지를 판단하더라도 되게 다양한 답이 나올 수가 있어요. 이해되셨죠? 근데 말은 우리가 복잡하게 S축이라고 쓰거든? N의 반대로. NS 자극처럼. 반대로 그렇게 쓰지만 별거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들 원래 하던 대로 그대로 하시면 돼. 자, 그래서 그냥 연습 예제 하나만 해봅시다. 알았죠? 자, 연습 예제로 어떤 거 한번 해볼 거냐면 얘 1번 문제 하나만 해볼게요. 선생님 별다른 설명 없이 그냥 이렇게 설명하고 풀어보라고 하다니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할 수 있어요. 자, 제가 설명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얘 1번 문제 보니까 합성함수인 거 보이시죠? 됐죠? 충분히 다항함수랑 초월함수를 합성해서 초월함수 만들 수도 있고 또 다항함수 만들 수 있고 그래요. 자, 그래서 어찌됐든 F랑 그 다음에 X제곱 빼기 2라는 친구를 우리가 합성을 했더니 이런 함수가 만들어졌어. 이 소리입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자, 그러면 우리 합성함수 알고 있으니까 합성함수 그림 빠르게 그려볼까요? 그치? 자, 합성함수 그림 딱 그려주시면 딱 봐도 Y축 대칭이죠? X 대신에 마x 넣어줘도 똑같은 식이니까. 그래서 Y축 대칭이고 0 집어넣어주시면은 0이 되실 테니까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지겠죠. 마치 2차 함수처럼 그림이 그려지실 겁니다. 될까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겉함수 알고 있어요. 자, 겉함수는 어떤 녀석이냐면 0과 2라는 지역에서 정확하게 이제 절편을 갖는 이런 2차 함수입니다. 자, 됐죠? 자,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속함수 gx는 어떤 녀석이 돼줘야 할까? 이거를 여러분들이 고민해보자 이 소리예요. 자, 제 말 이해되셨죠? 오케이. 그러면 정말 직관적으로 하면 돼. 자, 직관적으로 어떻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냐면 결국에 합성함수가 이런 모양이 그려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치?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겉함수의 함수값이 그대로 합성함수의 함수값으로 입력되는 거 맞지? 그렇기 때문에 겉함수의 이런 음수 부분은 속함수가 지나쳐지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이런 부분을 G가 거쳐주게 되면 합성함수도 이러한 함수값을 만들고 있어야지. 제 말 이해돼?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절대로 필요가 없는 거야. 자, 됐어요. 여기까지 괜찮아? 그러니까 이렇게만 필요한 거예요. 이 이후 지역과 이 왼쪽 지역만. 자, 됐죠? 그리고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하세요. 여러분 보세요. 자,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녀석들 가지고서 이런 그림을 그려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주면 되냐? 여기 감수하고 있잖아. 감수하고 있는데 이 친구를 사용해서 계산을 해줄 거면은 뒤의 방향을 이렇게 이동시켰다가 다시 이렇게 이동시켜주면 그림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자, 제 말이 이해돼요? 만약에 이 친구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걸 만들어주려고 한다면은 이렇게 이동시켰다가 이렇게 이동시키면 되는 거 맞겠죠? 자, 제 말이 이해돼요? 맞아요. 그래서 그대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럼 볼게요. 자, 여기 만약에 이 친구를 사용한다라고 쳐볼게요. 요거, 여긴 2,0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합성함수 보시면 0,0이라는 친구가 찍혀져 있으니까 속함수에다가 0을 대입해서 함수값이 2가 만들어졌을 거고 그 함수값을 얘가 이어받아서 0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맞죠? 제 말 이해돼요? 오케이. 그래서 분명히 이 속함수는 어떤 친구를 가질 수밖에 없는 거냐면 0,2라는 점을 무조건 지나가면서 그림 이런 식으로 그려질 수밖에 없겠지. G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와야 되지. 이렇게. 괜찮아? 응. 근데 나중에는 복잡할 때는 정확하게 추론하는 거 설명할 거야. 지금 직관적으로. 만약에 이 친구를 사용해서 계산을 해줄 거면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가줘야 되겠죠. 됐죠? 제 말 이해되세요? 왜냐면 보세요. 지금 0,0이 만들어졌다는 건 속함수에다가 0을 넣었어. 그랬을 때 함수값 0이 나와줘야 그 0을 그대로 이어받아가지고 0,0이 만들어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속함수는 0,0을 지나가줘야 되겠지. 제 말 이해돼? 그러면서 이쪽 방향으로 왔다가 이쪽 방향으로 가는 거.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는 거.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쉽게 그림을 그릴 수가 있다. 이 소리예요. 이게 S축이야. 그런데 이제 얘는 너무 쉬운 문제라서 우리가 S축을 사실 바로 이제 직관적으로 추론할 수 있지만 사실은 합성함수가 졸라 복잡하잖아? 추론이 뒤지게 힘들어요. 그치? 그래서 추론하는 방법을 다음 시간에 설명할게. 알았지? 자, 끝내자. 자, 끝. 자, 내가 오늘 좀 밤새가지고 문제를 조금 몇 개 만들 테니까 기본적으로 직관력도 필요하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직관적으로 S축 그려낼 수 있는 연습도 해야 돼. 그거 일단 문제 만들어서 보내놓을게.
알았지? 오케이. 자, 고생했어요. 시간 너무 뺏어서 미안. 혹시 이해 안 되는 사람 있으면 갖고 와. 힘들어.